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쓰레기와 하수처리, 교통 문제 등 개발에 따른 성장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올해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협의회. 인구 증가와 함께 한계에 이른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를 놓고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쓰레기 유일별 배출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데다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0가구면은 아주 작은 마을 규모입니다. 하나 규모.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한 개뿐이기 때문에 그 클린하우스에 가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차량으로 쓰레기를 싣고 갑니다. 특히나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엔지니어, 소위 말하면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거기 가서도 협업부서이기 때문에 가서 1년만 되면 나와야 되겠다. 제주도는 쓰레기 유일별 배출제는 이달 안에 보완책을 마련하고 하수처리는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민간 위탁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방향성을 놓고 아직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 연구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제주 관광 산업에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그 보복 조치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의 대응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래서 중국 관광과 투자가 사드 때문에 악영향이 보게 되는 것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문제를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의원들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 환승센터 건설을 서두르라고 주문했고 제주도는 땅값이 올라 부담이 크다며 예산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도내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농가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차단 방역 시스템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제주시 동쪽 지역인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나흘 뒤 제주시 서부 지역에서도 철새 사체에서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야생조류가 광범위하게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제주도가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곳곳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골프장마다 저수지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분변이 계속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저걸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소독이 안 되는 점을 제가 저번에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 제한 조처를 늦추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선에 있는 데서 이게 의심스럽다 하면은 이동 제한 조치를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거든. 진짜 발생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게 아마 검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3일 날 이동 그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일상 방역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정원 수보다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해서 정말 방역과 검역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 갖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 도의회는 AI가 장기화되면서 계란 공급 부족도 심해지고 있다며 수급 해결과 함께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그제 저녁 온평리 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2공항 건설은 국책 사업이자 제주도의 수건 사업이라며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항 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파도 앞바다에서 노부부가 탄 소형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숨졌지만 뒤집힌 선박에 갇혀있던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밑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힌 3톤급 소형 어선. 긴급 출동한 헬기에서 내린 구조대원들이 배 밑바닥을 두들기며 생존자를 확인합니다. 이미 사고가 난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상황. 배 안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잠수 구조대원이 투입됩니다. 딱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가슴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의사소통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이제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진정을 좀 시키고 제 호흡기를 물려줘서 물 바깥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70살 문모 씨는 저체온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함께 조업에 나섰던 남편 70살 임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파도가 다소 높게 일고 있었습니다. 그 상동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저거 저러면 안 되는 데서 내가 쳐다보니까 배가 뒤집힌 거예요. 이어서는 사고 발생 2시간 반 전인 오전 8시쯤 마라도 앞바다에서 방어잡이를 하러 모슬포항을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중국 자본이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고 일부 콘도미니엄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공사에 참여했던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설을 앞두고 공사 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심과 가까운 중산간 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한 리조트입니다.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콘도미니엄 131동의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부지 안쪽의 콘도 건물 3동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제주시가 경찰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12월 22일 날 그 건축 허가 사항이 변경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접수 사항을 현장 확인해서 확인차 갔는데 가보니까 공사가 먼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사업자 측은 일부 부지의 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곳에 지을 콘도의 건축 허가를 뒤늦게 신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 동에 대해서 개발 사업 변경 승인은 완료가 됐고 건축 허가가 접수가 된 뒤에 건축 허가가 변경이 완료돼야 되는데 완료되지 않고 이제 접수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더구나 도내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과 불공정 계약 문제를 놓고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세한 도내 업체 20여 곳이 7억 6천만 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직업인데 제때 공사 대금이 안 나와가지고 많이 애로점도 있고 설 연휴도 있는데 좀 애로점이 많으니까 빨리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원지로 지정된 지 30년 만에야 착공된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이 공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 주둔하는 해병대 구여단에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해병대 구여단 소속 22살 A씨가 후임병들에게 수시로 빵을 한 번에 10여 개씩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중간 간부가 신고를 받고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해병대 사령관에게 조직 진단과 함께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좀처럼 끝나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 MBC의 백승호 기자가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영호 씨가 키우던 닭 28,500여 마리는 지난 3일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혹시 남아있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농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소독해야만 합니다. 농장 출입이 통제되면서 외부 도움도 받지 못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자식이 죽으면 뭐 가슴에 묻는다고 닭들 갖다가 이렇게 살처분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인근의 또 다른 산란개 농장. 이곳도 AI 발생 농가 3km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닭 2만 6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살처분 이후 2주가 지나면 닭을 재입식할 수 있지만 닭을 살처분한 산란개 농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닭을 다시 들여와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진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 때문에 닭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사실상 고립 생활을 하는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는 출하와 입식에 제한이 많아 강제적인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10km 안에 병아리 입주 못 넣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60일 동안 놀고 있거든요. 손에 배상하는 게 법기가 없대요. 강원도에서 AI가 발생된 지 40여일째 122개 농가에서 11만 9천여 마리의 닭 등이 살처분됐습니다. 도내에서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농가는 7,300여 곳.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AI 공포가 적지 않은 농가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다소 크게 벌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3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산간 지역은 여전히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은 가운데 장거리 차량 운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섬지역 기온 종일 7도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절기상 대한인 금요일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판사는 제주일보가 제주신보 측을 상대로 제주일보 상표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 판사는 제주일보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현 대표인 동생과 맺은 무상 양도 양수 계약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데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 운영법인인 해울의 인사와 계약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DC는 자회사인 해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정한 기준 없이 직원 12명을 선정해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연봉을 인상했다며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약 담당자가 보증금이나 지급 각서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제주 출신 고 김수남 씨의 작품들이 제주도에 기증됐습니다. 김수남 작가의 유족들은 어제 제주도청에서 기증식을 갖고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샤머니즘을 주제로 한 사진 146점과 카메라 등 유품 62점을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작품들은 이달 말까지 제주도청에서 전시된 뒤 오는 7월 완공되는 제주작가 전시관에서 전시됩니다. 밤 시간대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의 탑승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탑승교가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항공기가 지연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는 밤 11시 이후
인천으로 회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야간 운항 시간 제한 때문에 인천으로 회항한 김포행 항공기는 321편으로 재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